명암이 사라진 거리에서 부르는 생존가. 일부 부드러운 사형 선고. 권고사직.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박병훈입니다. 나이는 올해 52.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서울 시내 한복판 번듯한 중견식품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25년입니다. 내 청춘의 전부, 내 열정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그 회사의 로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내 손엔 명함 대신 구겨진 이별 통보서가 들려 있습니다. 권고사직. 참 부드럽고도 예의 바른 단어 아닙니까? 권할 권취한 알릴 고가. 나가는 게 좋겠다고 좋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 단어는 날 선 칼날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이 조직에서 도려내겠다는 선고니까요. 25년 전 신입사원 시절이 생각납니다. 첫 명함을 받고 손끝으로 그 빳빳한 질감을 만져보던 날, 나는 이 회사가 내 뼈를 묻을 집인 줄 알았습니다. 상무님, 구두 닦는 신용까지 하며 비위를 맞췄고, 거래처 사장님들 술주정을 다 받아내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명절이면 선물 세트를 수백 상자씩 나르느라 허리가 휘어도 실적 1등을 찍고, 법인카드로 팀원들에게 소고기를 쌀 때 그 짜릿한 부장 부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제일 먼저 지워진 건 내 이름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데 2장급 이상은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책임은 경영진의 실수를 우리 같은 고참 부장들의 목줄로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날, 짐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각스 2개에 다 들어가더군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질문 하나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경제적 토대가 아니라 자존심의 성벽이었습니다. 52이라는 나이는 참 애매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늙었고 포기하기엔 너무 젊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차마 말이 안 떨어지더군요. 아내는 벌써 가계부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그 건조한 플라스틱 소리가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진짜 그만둔 거야? 이제 어떻게 해? 아내의 질문은 원망보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부모님 병원비, 내 어깨에 매달린 생존의 무게가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나는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 나 박병훈이야. 영업 25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헤드헌터들 전화 벌써 온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은 고요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던 지인들은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네. 나중에 소주나 한잔해요.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탁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퇴직 후 첫 월요일, 내 몸은 정확히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25년의 관성은 무섭습니다. 씻고 양복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등산복을 꺼내 입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이직할 곳들 좀 알아보려고. 운동 삼아 다녀올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형광색 등산복을 입은 흔하디흔한 동네 백수 아저씨였습니다. 길거리를 걷는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 이 시간에 갈 데가 없나 봐. 자의식 과잉인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뒤적였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는 내 나이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40대 중반에서 끊겼고 50대는 대부분 경비원이나 주차 관리직이었습니다. 내 25년 영업 노하우가 시장에서는 무의미한 숫자로 환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묻는다면 그때 나는 자존심이 밥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부 삶의 밑바닥, 물류센터로의 투신. 결국 나는 생존을 위해 몸을 쓰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관리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유튜브를 뒤지고 앱을 깔아 물류센터 단기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금정역 6번 출구. 그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렌 점퍼, 낡은 안전화, 흙먼지가 묻은 배낭을 맨 사내들이 가득했습니다. 경기도 군포 복합 물류 터미널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오자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섰습니다. 웃음소리도 활기찬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들 현실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듯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내가 다니던 회사의 물류 창구가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저기서 보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번 달 입고 물량이 많습니다라는 보고에 고개만 까닥이던 내가 이제는 그 물량을 몸으로 받아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지게차의 날카로운 경고음, 박스가 던져질 때마다 울리는 둔탁한 소리. 그곳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신규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빨간 조끼를 입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는 그 빨간 조끼가 계급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캡틴이라 불렀습니다. 내 아들 뻘인 그 친구가 반말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죠. 이거 바코드 잘 찍어야 해요. 오분류 나면 다 물어낼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며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퇴출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이 신던 낡고 축축한 안전화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땀이 마르지 않은 그 찝찝한 느낌. 그것이 내가 오늘부터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감촉이었습니다. 오전 9시,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만했습니다. 영업할 때도 몸으로 뛰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초에 한 개꼴로 내려오는 박스들, 지역 번호를 확인하고 소분 라인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는데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20kg짜리 대용량 쌀 포대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포대가 바닥에 떨어졌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쌀알이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순간 벨트 주위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캡틴의 고함. 아니,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집중 안 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들뻘 되는 놈에게 훈계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쌀을 쓸어 담았습니다. 쌀 아래 묻은 먼지가 내 자존심 같았습니다.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박병훈, 너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참 처절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밑바닥에서 쌀알을 줍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부장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박씨다. 자존심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이 쌀 포대를 옮기며 번 돈은 내 아이들의 밥이 됩니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3부 버텨본 사람만이 아는 삶의 이면.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 식어 빠진 제육볶음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은 깔깔하고 고기는 질겼습니다. 문득 지난달 거래처 사장님과 먹었던 1인분에 수만 원 하는 한우 불고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맛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판 위에서 땀 냄새를 맡으며 먹는 밥이 더 절실했습니다. 내 옆에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여기서 1년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자네, 오늘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근데 말이야, 여기서 흘리는 땀은 정직해. 회사는 배신해도 내 몸뚱아리는 거짓말 안 하거든. 할아버지는 툭 던지듯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지만 여기서 내 손으로 나르는 박스 하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달될 실체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쉰내가 양복 입은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겁이 났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눈빛만큼은 퇴직 직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는, 살아남았다는 작은 승리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어락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다녀왔어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가득한 된장찌개였습니다. 씻으러 들어간 욕실에서 거울을 보니 팔뚝에 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줄기에 멍든 자리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내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놓았습니다. 당신, 힘들면 무리하지 마. 나도 부업 알아보고 있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가장으로서 위풍당당했던 건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내의 묵묵한 내조와 아이들의 웃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술이 찰랑거렸습니다.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썼습니다. 정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 뒤에 유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구나 싶더군요. 명함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절대 몰랐던 날 것 그대로의 생존의 맛 말입니다. 4부 50대. 다시 시작하는 생존 전략.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특히 아직 회사에서 명함을 들고 다니는 40대, 50대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그 존경, 그 대우, 그 권력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빌려준 장비일 뿐입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나는 비정한 조직입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회사는 내 자리를 채울 사람을 단 사흘 만에 찾아냅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회사 안에서 자산을 챙기십시오. 월급 말고 당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팔 수 있는 기술 하나, 사람 하나를 남기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명함을 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3초 안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데이터 정리든 소통 능력이든 아니면 지치지 않는 체력이든 당신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나중에는 늦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이고 자존감은 내가 믿는 나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을 겁니다. 나이 먹고 뭐 했냐는 비아냥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물류센터에서 쌀 포대를 줍던 내가 비참했던 건 자존심 때문이었고, 다시 일어나 박스를 날랐던 건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AI가 나오고 자동화가 되어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화려한 사무실보다는 먼지 날리는 현장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야간 물류 배정을 신청합니다. 주간보다 4만 원을 더 줍니다. 밤을 꼬박 세워야 하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며 퇴근할 때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은 그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물류 현장의 흐름을 익혀서 작은 배송 대행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25년 영업 경력과 현장의 땀이 만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 죽지 말고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52. 이제 겨우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거친 태풍의 돛대가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는 선장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배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늙고 지친 아저씨가 서 있습니까? 아니요. 풍파를 견뎌낸 노련한 항해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회사 눈치 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갈 곳이 없다면 만드십시오. 작은 알바도 좋고 배움의 자리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 땀이 당신의 불안을 씻어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퇴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 박병훈이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젊고 살아갈 날은 눈부시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